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놀라울 수가. 정말 와, 한 사람의 말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덕분에 시장에 안도감을 갖고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어제 이제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국민 담화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대국민 담화를 했다면은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한 담화는 시장에 이 분명한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가장 먼저 이란이 전일 미사일 공격 후에 한 발 물러서는 듯하다. 스탠딩 다운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자신이 집권하는 한 이란은 핵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양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을 좀 약화시키는 발언을 전했죠. 이 부분에 증시가 좀 집중을 하면서 크게 안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면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제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지난 밤 사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장중의 움직임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일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어제 저희가 이제 일과 시간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아시아 증시 장중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라크 미군 기지 두 곳에 미사일 한 15발을 공격한 것으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이를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S&P 500 지수 선물이 한때 한 1.3%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유가도 3% 이상 상승폭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이 나타났었죠. 하지만은 이제 이후에 미국 측에서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미국이 반격할 시에는 자신들이 미국 본토로 공격하겠다. 아니면은 다음 이 포격 이 목표물은 어디다 이렇게 밝히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지만은, 반대로 미국이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멈출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밝혔죠. 그렇게 좀 유화 분위기를 전하면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한 마이너스 0.3%까지 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란 외무장관도 갈등의 추가 격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이 물론 있기는 했지만은 이 이후에 나왔던 그런 소식들이 좀 유화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면서 격한 반응이 나타난 이후에 좀 빠르게 좀 진정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시장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편만 놓고 보자면 좀 안정화가 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은 아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트럼프가 좀 긍정적인 대국민 반화를 발표하기는 했지만은, 네.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또 미군이 80명 사망했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좀 괴리가 좀 큰데, 그리고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외무장관은 좀 유화 분위기를 전했지만은, 최고 지도자는 뺨을 한 대 때리기는 했지만은 이걸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추가 보복에 대한 불씨를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전개 상황은 계속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측에서 얼마만큼의 이란 제재를 내릴 것이냐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이란에 대해서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란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갈등 양상이 나타날지 여부가 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잠시 이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좀 근거가,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 12월 한 27일 정도에 이라크에서 미국인 통역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이제 격화가 됐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세부 업종 간의 흐름을 좀 살펴봤더니, 지금 보시듯이 항공이라든지 방위산업주가 3.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에너지 업종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산주가 잠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하지만은 오늘
증시 전반에 좀 안도랠리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방산주는 오히려 한 0.6% 정도 하락하면서 언더퍼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도 추격 매수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급등에 좀 주목을 하는 것, 방위주의 그런 이유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살펴봤을 때 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던 시장이 이제는 다시 한번 좀 펀더멘털에 집중할 좀 계기를 마련했다.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이 사태가 일단락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의 그 시장 움직임을 약간 우리는 발작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어제 참 많은 정말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사고가 있었다. 공교롭게 이 시점에 이런 사고가 네. 펼쳐지고 나니까 이건 혹시 이게 또 테러 아니야? 테러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까지 조성이 됐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이제 좀 거의 뭐 바뀌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뭐 우려감은 그래도 남아 있어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역사가 증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과거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벤트 시에도 증시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요동을 쳤지만은 좀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통계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증명이 됐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회복되는 기간도 어떻게 본다면 좀 짧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펀더멘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표가 한 가지가 나왔는데 지난 12월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시장이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할 계기를 마련을 했는데 네네. 공교롭게도 또 펀더멘털 쪽에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런 공교로운 현상들이 시장엔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12월 ADP의 민간 고용이 이제 20.2만 명으로 컨센서스였던 15만 명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거든요. 지금 1년간의 추세를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4월 이후에 이제 12월에 최대치가 나온 거고요. 특히 이제 11월 수치가 6만 7천 명으로 당초에 좀 쇼크 수준으로 나왔었죠. 근데 네. 이번에 12월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11월 수치 역시도 12만 4천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서프라이즈 그리고 전달의 충격을 또 완화시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네. 부분 역시도 오늘 증시 안도랠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늘었다는 건데 그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이런 지표가 이제 나오면은 물론 이제 헤드라인 넘버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보여지는 수치가 좋았던 것은 1차적인 해석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부 지표를 또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또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민간 고용 수치의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전방위에 걸쳐서 좀 고른 좀 고용 분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무역이라든지 운송, 유틸리티 부문에서 7만 8천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나타났고요.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도 플러스 한 6.1만 명 정도, 그리고 교육과 보건 서비스 측면에서도 한 플러스 4.9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7천 명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레저라든지 이제 접객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부문에서도 마이너스 2.1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직원 수를 놓고 봤을 때 기업 규모별로 또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직원 수 한 50명에서 499명 정도. 그러니까 한 중견기업 정도에서 고용이 특히 8만 8천 명 정도 늘어났어요. 네네. 소기업에서 고용이 좀 부진했던 것이 오게 튀기는 하지만은 지금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비교적 좀 골고루 고용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가장 그 일자리 증가폭이 고용폭이 많았던 부분이 무역, 운송, 유틸리티 이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증시가 좋으면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그게 좋겠지만 사실 미국의 이런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분들은 미국을 통해서 교역이 확대되고 교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국가의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세부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해주셨듯이 무역 부문 그리고 교역 부문의 고용이 좀 늘어났다는 거는 역시 이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그래도 좀 완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측면을 네.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운송 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보거나 미국 경제를 볼 때도 어떤 이 운송 관련된 아니면 물류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들의 이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가 사실은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한다. 이렇게 교역 또 상황을 뭐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맞습니다. 하죠. 아니면 이제 내수 상황도 좀 반영을 할 수가 그렇죠. 네.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서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세가 나타난 것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그 ADP 민간 고용을 볼 때 여기에서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부, 그러니까 노동부의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지표가 거의 정확하게 연동을 하기 때문인데 네. 근데 이제 11월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26만 6천 명으로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나왔었죠. 근데 네. 이제 현재 컨센서스 수준은 한 15만 명 수준으로 ADP 민간 고용 수치의 컨센서스 수준과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지표가 통상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ADP 민간 고용도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근데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봤을 때는 노동부 수치는 상당히 좋았는데 ADP 민간 고용은 그 전에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나온 바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ADP 민간 고용이 이제 석 달과 이 6개월간의 평균이 15만 9천 명 그리고 15만 1,000명으로 12달 평균이 16만 3천 명에 이제 근접을 했습니다. 추세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2018년도에 21.3만 명이라는 상당히 좋았던 고용 추세에는 상당히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어떻게 본다면은 분명히 완만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도 어떤 추세를 보여주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나오게 될 때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추세를 봤을 네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최근 몇 달간의 그런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느냐. 네. 이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2018년에는 이례적으로 기업 이익도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고용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20만 명 이상의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2019년에 그 추세가 완만하게 둔화된 것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추세마저도 벗어나는 쇼크 수준의 이 수치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네. 그 추세에 벗어나지 않는 뭐 조금의 좀 미스가 있더라도 그 추세에 벗어나지 않는 수치가 나온다면 네네. 시장 역시도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의미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잠시 후에 저희도 보여드리겠지만 S&P 500 지도를 놓고 보면은 에너지 업종 빼고는 지금 다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잉이죠. 자, 보잉이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뭐 네, 이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사고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이 비행기였죠. 네. 그러면서 737-800 여객기인데 테헤란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해서 이 176명, 승객이 167명인데 네. 전원 이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항공기 기체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2개를 회수해서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총리 역시도 사고 원인 파악 전까지 이 이란으로의 우크라이나 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미국과 이란과의 지금 관계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란 측에서는 또 미국의 사고 여객기에 대한 블랙박스를 안 넘기겠다 이런 또 의중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보잉을 우리가 볼 때 737 맥스 기종 때문에 지금 보잉의 주가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737 맥스하고 지금 사고가 일어난 737 800 기종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맥스가 이제 18년도 10월 그리고 19년도 3월에 잇따라 추락 사고가 나면서 지금 보잉의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737-800 같은 경우에는 이 189명 탑승용인 단일 통로 아니면 협동체 싱글 아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좀 소형 여객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737 맥스 기종의 전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4년 9월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잉의 어떤 항공기 분류를 봤을 때는 737 NG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기종으로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년도 2월 기준으로 한 4,900대 이상이 인도가 됐고 맥스 이전에는 가장 빨리 팔려 나갔던 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보잉의 전체 수주 잔고
중에서 지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종은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전체 이제 보잉의 수주 잔고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나온 그런 물량이 5,675대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48대가 737NG 기종이거든요. 한 0.8% 정도밖에 되지 않고 737 맥스가 압도적인 한 80% 비중을 갖고 있고 비중이 이렇게 미미하지만은 하지만은 이 737NG 기종이 지난해 11월에도 동체 균열이 발견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한 50여 대가 운항 중단된 바도 또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적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그런 기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주가 전망도 아마 좀 안 좋겠네요. 좀 맞습니다. 짧게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락사고 이전에도 그러니까 오늘 코엔이라는 IB에서도 또 한 번 투자 의견을 내렸거든요. 네. 목표 주가도 내렸고 근데 이런 추락 사고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우크라이나 항공 이 사고까지도 반영이 된다면 투자 네. 의견도 더 악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잠시 후에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1월 8일 수요일 미국 시장 마감됐습니다. 마감 종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전일 선물 시장에서 거의 다우존스가 400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웠던 것에 비하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결국 마감 종가가 16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5% 올랐고요. 28,744.92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0.67%로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9,129.24에 오늘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0.6%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3,253.06에 마쳤습니다. 지금 그 막판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장 막판의 상승 탄력이 꽤 크게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되돌리면서 오늘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어요. 유가도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까지 낙폭이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4% 안쪽으로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특히 많이 얘기를 할 때 에스컬레이션이냐 디에스컬레이션이냐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 격화냐 완화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며칠이 지난 상황에서 오늘은 이 같은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증시가 좀 크게 안도릴 일을 펼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이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도 좀 관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실제 이 원래의 좀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은 네. 미증시의 어떤 고점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막판에 고점에서 좀 내려온 원인이 되지 않았나. 좀 많이 오르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불안 심리가 나올 가능성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염두를 해야 하지 않나. 다시 한번 원래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되새길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은 크게 올랐지만 사실 그 정도 오를 만큼 펀더멘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그런 우려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란 이슈에 좀 매몰됐다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펀더멘털도 챙기고 밸류에이션도 챙기고 그럴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 저희가 S&P 500 지도를 펼쳐놓고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거의 모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소재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주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역시 유가가 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이 지금 보시면은 산업재 가운데서 한 1% 넘게 하락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에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트레이닝을 좀 권고를 했다라는
호재와 악재가 이 혼재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폭이 제한됐었는데 이번에 추락 사고가 나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코엔이라는 IB에서 투자 의견을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737 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정체될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항공 추락 사고는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본더라도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투자 의견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가운데서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월그린이라는 기업이 될 텐데 네. 이제 자파 이 점이 되겠습니다. 소매업체가 되겠는데 주가가 이제 5.5%나 하락을 했는데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이익 측면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한 부진한 이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을 좀 보면서 월그린이라든지 아니면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그런 네네. 코로나로 유명한 맥주 업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나라는 또 주택 건설 업체가 있죠. 네. 아직 어느 시즌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어떤 소비 경기 그리고 건설 경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실망감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미국 시장 저희가 다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